안녕하세요, 축진몽입니다. 최근 맨유의 테나우 감독이 아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과연 테나우 축구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과의 경기가 끝나고 현재 맨유의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신이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불가능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맨유가 현재 리그에서 1승 2패를 거두고 있는데 개막 3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딴 거죠. 이는 테나흐의 데뷔 시즌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좋지 않은 흐름에 놓여있는 맨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테나흐의 첫 번째 문제점은 뭘 하려는지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테나흐가 원하는 게 압박 축구라면 그거에 맞는 전술을 사용하던지, 지공이라면 지공처럼, 속공이라면 속공처럼 어떤 한 가지의 뾰족한 무기 내지는 팀 컬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건 지난 시즌에 포체티노가 첼시 초반기에 겪었던 문제와 비슷합니다. 어떤 축구를 하려는지가 불명확하죠. 그러다 보니 팬들 입장에서도 이 감독에게 쉽게 믿음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좋지 못한 출발을 보이고 있는 팀 토트넘과 비교해봤을 때도 테나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토트넘은 극단적인 지공이라는 확고한 플레이 스타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확고한 팀 컬러가 정해지면 거기서는 뭐가 문제인지 알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팬들은 그 문제점이 개선됐느냐 안 개선됐느냐를 기준으로 삼고 더 기다릴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기 쉬운데 지금 맨유의 테나흐 감독은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 건지 자체가 불명확해서 팬들 입장에서도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해야 한다는 게 더 답답한 부분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축구가 불명확할 때는 영입시 선수를 데려올 때도 애매해집니다. 더리우트, 우가르테, 요로, 마즈라위 뭐 다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들이지만 맨유의 팀 컬러에 맞는지가 중요하겠죠. 빌드업이 엄청 장점이고 연계가 좋은 선수라서 이전 소속팀에서 아주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린 선수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윙어에게 단독 돌파를 시키는 팀에 가면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팀의 축구 철학과 팀 컬러가 자리매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같은 결의 선수가 모이는 게 아니라 그냥 유명하고 잘하는 선수들이 쌓이게 되죠. 저는 이거에 대한 좋은 예시를 맨시티와 리버풀에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맨시티는 극단적인 지공을 추구하지만 선수들이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여러 역할을 수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압박 능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빌드업 능력 되고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선수들을 위주로 영입을 하겠죠. 반면에 리버풀은 강력한 압박을 기본으로 한 축구를 수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을 예쁘게 차고 기술적으로 화려한 선수보다는 체력 좋고 강한 압박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를 찾겠죠. 이렇게 팀의 컬러가 정립되어야 비슷한 선수들을 모으는데 최근 테나흐가 보여주고 있는 팀 컬러는 불명확하다는 게 가장 답답한 점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술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너무 과도한 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기본 맨유의 포메이션을 보겠습니다. 맨유는 기본적으로 4-2-3-1 내지는 4-3-3 정도의 포메이션으로 출전합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선수는 카세미로입니다. 카세미로 옆에 마이누라는 짝이 있지만 저는 사실상 마이누를 명목상 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빌드업 할 땐 이렇게 위치가 변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뒤에 백스리를 형성하고 마이누는 부페와 동일선에서 공을 받아주러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누, 부페, 카세미로 이렇게 3명이 역삼각형 형태로 구성이 되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 달로까지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는 건 왼쪽 풀백인 달로가 될 수도 있고 오른쪽 풀백인 마즈라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후방에는 3-1 형태가 구성이 된다는 건데 안타깝게도 지금 카세미로는 3-1에서 1을 형성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카세미로의 자리는 센터백에게 공을 받았을 때 돌아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맨유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지난 시즌부터 카세미로의 몸 상태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서도 어려운 능력인 압박에서 돌아서는 능력을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은 카세미로가 이행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역할이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 마이누를 덜 올려야죠. 그러면서 마이누도 공을 받아주게 해주면서 카세미로에게 돌아서는 부담을 조금 더 줄여주는 겁니다. 테나흐는 지금 카세미로에게 더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더용은 더용 특유의 시그니처 동작이 있을 정도로 돌아서는 것에 능한 선수이고 더 이상 카세미로는 전성기만큼 민첩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카세미로가 센터백 사이에서 빌드업 할 때도 있는데 이때는 후방에 백스리가 형성돼 있으므로 양쪽 풀백이 올라갑니다. 이때 부페 마이누와 카세미로 사이의 거리가 되게 멀어지는데요. 결국에 카세미로의 공을 받기 위해 부페가 내려오는 상황이 강제됩니다. 그런데 부페가 내려온다는 건 맨유
맨유에서 큰 의미를 갖게 되죠. 공격 과정에서 플레이메이킹 해주는 선수가 거의 부패뿐인데 이 부패를 내린다? 이건 공격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즉 선수들 간의 적절한 간격이 유지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고, 완전 유사한 건 아니지만 저는 아시안컵 때 클린스만이 박용호 선수를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많은 부담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구조적으로 아예 비슷한 건 아니지만 어떤 느낌으로 카세미루를 쓰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셨겠죠. 노스웨스트 더비에서 카세미루의 큰 두 번의 실수, 카세미루가 잘못이 없냐?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카세미루가 아닌 어떤 선수라도 그 자리에 섰으면 많은 부담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게다가 현재 폼까지 안 좋은 선수를 많은 역할을 맡기고 있으니 빌드업이 제대로 수행될 리가 없습니다. 또 맨유는 여태까지의 득점 과정 중에 가운데에서 부페가 공을 받았을 때 양쪽 윙어들이 상대 뒷공간 쪽으로 넓게 파고들면서 브루노의 패스를 받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그리고 이 공을 받은 윙어들이 직접 타격하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윙어의 그날 컨디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혹은 윙어의 퀄리티가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럼 맨유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수준 높은 윙어를 영입한다. 두 번째, 지금 있는 윙어 중에서도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선발한다. 일단 1번은 이적 시장이 닫히기도 했고 맨유가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을 많이 보강했으니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치겠습니다. 하지만 2번은 테나흐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경기 득점을 했던 아마드를 선발해서 제외하고 레시포드를 계속해서 투입하는 그런 판단들은 아쉽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레시포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실력에 대해선 절대 낮게 평가하지 않습니다만 현재는 레시포드의 이름값에 비해 너무 활약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기에서 컨디션이 조금 더 좋은 선수를 선발 기용하는 것도 감독의 역할이겠죠. 또 다른 문제점은 압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앞쪽에서 압박하는 체계가 팀 단위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리버풀이 뒤에서 공을 돌리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갑자기 지르크지 혼자 출발을 합니다. 만약에 완벽한 압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지르크지가 출발한 순간에 나머지 두 선수들도 흐라벤베르우와 코나테에게 붙어주면서 반다이크가 앞쪽으로 공이 나갈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압박을 할 거면 다 같이 해야 되고 이 선수들이 안 따라갈 거라면 지르크지는 출발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르크지만 따라가니 반다이크는 당연히 옆에 있는 코나테에게 공을 주고 덕분에 코나테는 편하게 앞쪽에 열려있는 공간으로 공을 끌고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았고 이건 전방 쪽 자원 브루노나 지르크지가 체력을 소모하기 딱 좋은 구조입니다. 공격수가 체력을 소모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공격 시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압박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냥 뒤에서 물러서 수비하는 게 이득인데 이렇게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시스템 속에서 압박을 하니 계속 손해를 보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맨유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지금 문제점들을 보면은 비단 한 라인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꽤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축구를 하려는지가 불명확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지금으로서 테나흐볼의 유일한 희망은 이번에 합류한 우가르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가르테가 돌아오더라도 지금의 카세미로와 똑같은 롤을 준다면 맨유의 경기력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고요. 조금 더 우가르테의 장점을 살려줄 수 있는 수비에 집중하면서 나머지는 마이노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날뛰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롤을 부여해야. 근데 만약에 웃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